이제는 유리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났던 유리 함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이거든요. y는 x분의 1 이렇게 하면은 그때 반비례 해가지고 저런 느낌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그려야 되냐면, 뭐 2를 넣으면 2분의 1이고 3을 넣으면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는 거였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게 반비례였는데, 그게 이 그림 맞아요. 이런 거는 이제 x가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반비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반비례가 아니거든. 근데 모양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반비례는 너무 좁은 범위였고요. 요걸 이제 분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분수가 뭐 2x 더하기 1분의 x 빼기 3의 모양이랄까, x 빼기 5분의 2x의 모양이랄까, 이렇게 이제 분수가 되는 것들도 다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사실 유리함수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것도 다 유리함수에 들어가긴 해요. 유리수라는 게 정수도 다 유리수에 들어가잖아. 분수도 유리수지만 그게 다 유리수 함수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유리함수 중에서 분수 모양을 가진 함수인 분수함수를 다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비례도 사실은 다 분수함수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딱 맞겠어요. 다시 한번, 유리함수란 전부 다 유리함수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배울 분수함수란 좀 분수의 모양을 갖춘 함수를 분수함수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유리함수를 골라라 그러면 찾을 수 있겠니? 뭐 다 유리함수겠는걸?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할 1차식과 1차식이 있는 그런 종류의 분수함수를 골라라 그러면 2번이라든가 3번이고요. 이건 밑에 x가 있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분수함수는 아닙니다. 저건 그냥 사실 분수가 아니고 1차 함수라고 부르죠. 3분의 1 x 빼기 3분의 2니까 질적으로 저건 달라요. 오늘 우리가 할 함수의 모양과는 전혀 다르고요. 이것도 제곱이 있어서 오늘은 좀 뺄 거야. 하지만 분수는 분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다루고 싶은 것은 이제 위아래로 다 1차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고, 얘는 아직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다룰 수 있어요. 실력이 될 테니 그때 좀 더 배우면 실력이 나올 거고요. 일단 오늘 우리가 할 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1차인 분수함수는 바로 이분들이랍니다. 이분들은 오늘 우리 레이더 바깥으로 좀 나가요. 하지만 그건 할 수 있겠다. 분수의 기본은요,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0이 되어서는 2x 더하기 3이 0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x가 2분의 3이어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분도 여기도 정의역이 이 밑에 부분이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x는 5여야 하고요. 이것도 x제곱 빼기 4가 0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x가 2거나 마이너스 2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얘도 0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x는 뭐가 되게? 아무거나 다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야, 요런 게 빨리 짠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가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x는 원래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 아무거나 다 됐다는 말은 저 단어는 시험지에 적지 마세요. 우린 공식적으로 요걸 쓰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 지금 너가 보는 것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식들이야. 이것을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정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심이라는 걸 좀 찾아볼 텐데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그림을 그릴 때 알게 모르게 십자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중심을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내가 말하는 중심입니다.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요 부분을 그렇게 좀 부를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정리가 된 식의 여기 부분을 K라고 앞으로 많이 부르긴 하겠지만, 지금 일단 조기 부분이 양수가 되면 이렇게 지금 보는 그림처럼 나오게 되고요. 쪼기 부분이 음수가 되면은 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음수가 되면 그림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로 나오게 됩니다. 요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중심은 어떻게 찾냐 하면 요 x 옆에 더해져 있는 거와
여기 있는 숫자 있죠? 그걸 보고서 0, 마이너스 2라고 불러요. x 옆에 더해져 있는 게 플러스 1이면 빼기 1, 0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두 개 짜서 이렇게 불러요. 여기도 마이너스 2와 3을 중심으로 갖는다. 여기도 2와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심을 그리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중심을 그리고 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가상의 십자의 선을 그린 다음에 양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 부탁하면 끝. 그림을 다 잘 그린 거야. 어때, 좀 너무 어렵니? 들을만하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여기 플러스 1이죠. 이쪽이 플러스 1이므로 요 그림이 그대로 나오는 대신 중심만 달라집니다. 0, 마이너스 2다. 또 빼기 1, 0이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플러스죠. 그렇다면 역시 이 그림인데 다만 중심만 좀 빼기 2, 3이다 라고 말해주면은 깔끔하게 잘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림을 가져와서 그리고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중심은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그려줍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그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네, 좋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0,2에서 그렸는데 0, 마이너스 2에서 참 가상의 십자선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이거는 무슨 절편이니? x절편이다. 이 x절편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겠냐 하면 찾을 수 있어요. 누가 0이면? y가 0이면 되니까 저 x 자리에는 적절한 숫자가 이제 와주면 되겠습니다. x절편은 그렇게 찾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요 선의 이름을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점근선, 점근선인데 점근선의 의미는 점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만날 수는 없는 것.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날 수는 없는 것. 이렇게. approximation 이렇게 어심토트라고 부르거든요. 어심토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말하는 방법은 옆으로 누운 건 y는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지나니까 세로로 있는 거는 x는 0이라고 말한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보자. 옆으로 누운 점근선을 뭐라고 부른다? y는 0. 위아래로 있는 점근선을 x는 마이너스 1이라 부른다. 네. 다시 한번 여기도 y는 3, x는 마이너스 2라 부른다네. y는 마이너스 1, x는 2라 부른다네. 점근선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 바로 중심이라는 게 누구인지도 거꾸로 추측할 수 있죠. 0, 마이너스 2가 중심인가 보다. 점근선을 보고 빼기 2, 3이 중심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네,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쁜 모양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형태라 그래서 일반형이라 하고 이쪽을 표준적인 형태라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할 건데, 자, 렛츠고 한번 바꾸는 방법 봅시다. 위아래로 일단 똑같은 걸 쓰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2를 죽이지 말고 살려놓고 갑니다. 2x-2인데 우리는 원래 2x 플러스 1이 필요하거든. 고민하다가 플러스 3을 적어요. 그럼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됐다 생각되면 분수를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해냅니다. 이거 뭐 초등학교 때 하던 거죠. 그래서 앞에 거 분해한 거는 2가 되고요. 뒤에 건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심은 1,2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음. 자, 그릴 준비 됐나요? 네. 한번 그려볼까나? 요건 xy축이면 1,2의 점을 찍고 가상의 십자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좀 더 정확하게 나는 그리고 싶다. 그러면 y절편과 x절편을 직접 찾아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봅시다. y는 하고요. 아, 빼기가 있네요. 일단 빼기를 앞으로 꺼내고 x-3분의 x로 계산하는 게 조금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 똑같이 쓴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x 혼자 있으니까 그거를 더하기 3을 해서 그만큼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먼저 정리하면 애가 1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3이거든. 근데 이제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중심이 얼마? 3, 네,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아, 잘 됐다.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그리자. 이쪽에 하나 그리고 저쪽에 하나 그려줘. 3,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3, 마이너스 1 가서 가상의 십자선을 그린 다음에 예,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자, 여기 있는 절편들을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고? x절편과 y절편이니까 x절편은 y에 0을 집어넣어서 이제 또 y절편은 x에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는 거 잊지 않고 실천에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야, 이것도 엄청 좀 복잡해 보이는 걸.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위아래를 일단 먼저 똑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기 개수 있죠? 이렇게 적어주고 살려주고 속으로 전개를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6이야. 그럼 어떻게? 하나 해줘야죠. 그래 놓고 계획한 대로 분수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또 기계처럼 중심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3번 더 집에선 연습을 좀 해주면 되겠어요. 대충 느낌이 왔나 모르겠네. 조금 복잡하면 또 보여줄 테니까 그 느낌 올 때까지만 연습을 좀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잘 하게 되면 이제 시점 문제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프가 점의 대칭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분수함수가 어떤 점의 대칭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야 돼요. 원래 분수함수가 가운데 있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거든. 저쪽에 그려져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라는 사실을 알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는 x-2분의 2에 x-2 빼기 4니까 플러스 3을 해서 2 플러스 x 빼기 2분의 3을 하는 거죠. 그러면 2,2가 중심 2,2다 이렇게 돼요. 플러스니까 검은색 같은 그림이 나올 필요가 있겠구나. 자,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2,2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끝. 요런 거야. 그래서 A, B를 곱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4쯤 나오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게 풀이의 전부. 이번엔 함수가 2,1을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림은 지나가는 점은 식에 대입해서 식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점근선이 나왔다. 잘 됐다. 저거야. 점근선이 라는 말은 x는 마이너스 1, y는 2 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됐든 아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됐든 아무튼 이렇게 됐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 어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점근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x 더하기 1분의 k하고 플러스 2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x 플러스 1분의 kx 플러스 k 플러스 아이고 내가 뭐라는 거지? 통분하려고 했는데 좀 엉뚱한 짓을 했네요. 2x 플러스 k 플러스 2로 통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죠. 여기가 곧
여기와 같아야 되고요. 여기가 곧 여기와 같아야 되니까 C를 찾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K 어떻게 찾지? 지나는 점 아직도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데. X가 2일 때 Y가 1이다 넣으면은 K 값 찾는 게 무난히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걸. 너는 어떠니? 네.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K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상상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심을 읽고 중심이 얼마다라는 말을 읽고 식을 추측했어요. 그래서 그 식을 통분해서 다른 이 식과 비교해서 웬만한 정보는 다 얻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를 알고 싶어서 지나가는 점을 한번 넣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란다. 자, 이번엔 분수함수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무슨 소릴까? 그것은 잠깐 돌아갈게요. 분수함수는요. 오늘은 저 빨간색 분수함수를 기본으로 얘기하자. 분수함수는요. 이런 직선에 대해서 마치 거울에 비춘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걔가 기울기가 꼭 1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마치 좌우가 거울에 비춘 듯 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주황색 선과 파란색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 모두 다 기울기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빼기 1이긴 한데 지금 같아서는 2,1을 지나야 되잖아.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플러스 4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랍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도요. y는 x 플러스 하고 2,2는 지나야 되니까 이건 그냥 0이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선의 이런 모습은 바뀔 수 있겠지만 조금씩은 절대값 기울기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1과 빼기 1인 기울기의 직선에 대해서만 대칭이 된답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 이 직선과 이 직선 두 개에 대해서 대칭인데 하나는 플러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상상해 보기를 이렇게 된 직선과 이렇게 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건 중심이 바로 그들의 교점이라는 이야기. 즉 풀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사실. 그럼 y 좌표는 2분의 11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나요? 여기가 x 좌표를 찾는 장소인데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5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찾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한다는 건 x 플러스 2분의 5가 있으면 b에 x 플러스 2분의 5가 되어서 거기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b 플러스 2를 해주면 이걸 다 계산해서 bx 플러스 2가 나오게 되어요. 라는 걸 이제 암산을 살짝 해놓는 거야. 그럼 뭐 이제 아까 그 공부한 대로 여긴 b가 되겠고요. x 플러스 2분의 5에 여기는 2 마이너스 2분의 5 b가 되겠죠. 이렇게. 알겠니? 그렇게 요게 바로 y 좌표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고요. 요거 말고 몇 개 더 있긴 한데 일단 그거는 한번 계산을 좀 경험을 해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해줄게. 자, 분수함수는 분수함수를 옮겨서 만든 것입니다. 그랬네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일 좀 좋은 방법은요. 여기를 x의 그 개수를 1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비교가 편해요. 그럼 나누기 2라는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행이동해서 이제 x분의 k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일단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했는데요. 그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표준형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x 빼기 2분의 1분의 x 빼기 2분의 1로 고치고 플러스 2분의 5여야 되니까 3이 있는 건가 그럼? 그래서 분수 이렇게 쪼개주면 1 플러스 x 빼기 2분의 1분의 3이죠. 그래서 보면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어야 하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x축으로 y축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 알겠으니까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k값은 얼마? 네, 요거 절대 안 변합니다. 평행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저 윗부분이 변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평행이동에서 함수 이것과 겹치게 할 수 있는 걸 골라라 그랬는데요. 그 얘기는 여기가 5x면 평행이동이 아니라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5라는 글자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 분을 좀 일단 섭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부호가 바뀌는 일은 용납이 안 되죠. 그것은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오늘 빼야 될 것 같고요. 얘네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금방 눈에 좀 띄네요. 그래서 요건 오케이 사인 해주고, 얘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되게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 계산하면 2, 그 다음에 5x분의 1이죠?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생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나? 연습 삼아. 5x 더하기 5가 있으면요, 5x 더하기 5를 그대로 살리고요. 일단 10이 되게 하려면 2가 필요하죠. 2, 5, 10이니까 3이 되게 하려면 7을 빼야 되고요. 그래서 2 플러스 5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7이다 해서, 네, 됐죠? x축으로 빼기 1, y축으로 2. 근데 얘가 에러야. 자, 평행이동한 사람은 여기가 바뀔 리가 없는데 얘는 뭐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이건 좀 0? 아니다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요런 이제 그 눈썰미, 여기가 1인 사람들이 일단 가능하고요. 여긴 7이라서 오늘 탈락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으면 되겠다. x 앞에 개수와 위에 써있는 k값 저거 표준형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원본과 대조했을 때 평행이동 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는 야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2,1인 중심이네 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잘 됐다. y는 여기 x의 개수가 1이니까 내가 x 그냥 적는 거야. 안 그랬으면 a 이렇게 적었을 거야. a 플러스 2에다가 여기는 뭔지 잘 모르겠고 1이 되는 걸로, 중심을 보고 중심에 걸맞는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점 보이죠? 0,2를 지난다. x 0이면 y가 2가 되는 것이죠. 해서 이제 그걸로 쫙쫙 풀이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알겠니? 또 나왔다. 이제 뭐 딱 보면 표준형으로 일단 고치고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배짱이 두둑해진 거야. 그걸로 밀고 나가야 되고요. 치역과 막 점근선. 자, 점근선 얘기는 좀 아까 해서 약간 친숙한가? 또 평행이동 얘기도 한참 해서 조금 괜찮다면 정의역, 치역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저거 참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수업합니다. 정의역, 치역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해요. 정의역이란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을 말한다. 물론 이제 함수여야 되는데 오늘은 좀 비율을 위해서 조금 희생했어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만 아무튼 x쪽 끝에서 y쪽 끝까지, 치역이라는 것은 아래쪽 끝에서 위쪽 끝까지 이 범위를 치역이라 불러요. 치역이란 어떤 존재하는 녀석의 위아래, 정의역은 존재하는 것의 왼쪽 오른쪽이라고 보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말해라 그러면 1에서 5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요. 뭐 치역도 여기가 만약에 뭐 2에서 3이다 그럼 치역은 y가 2에서 3이요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래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 만약에 여기가 내가 1이고 여기가 7이었고요. 아래쪽 끝이 1이었고 위쪽 끝이 5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1에서 7이요. 치역은 1에서 5요. 너무 간단한가? 정말 이 정도야 근데. 저 그림 그려볼게요. 2x 빼기 3 일단 2로 나눈, 이건 안 나눠도 상관없는데
2x 빼기 3이 있으면 여기에 2x 빼기 3이 한 번 더 오고요. x가 필요하니까 2분의 1을 얹어주시고 1이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 필요한 2분의 2가 되려면 2분의 5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분의 1 나오고 2x 빼기 2분의 3 하고 정리하고 2분의 5로 이제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2분의 3과 2분의 1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2분의 3과 2분의 한 여기쯤 있다 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림 그리면 여기 양수니까 오른쪽 위, 왼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 해야 되죠? 그래서 완전 y가 그 치역은 2분의 1이 아닌 실수 전부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자, 어디 보자. 그림이 존재하는 것의 y좌표 범위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그림이 존재하는 것의 y좌표의 범위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2분의 1 보이십니까? 요거는 빼고 거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빼고 다 된다라고 말한 게 말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즉 그래프 함수가 존재하는 그 함수의 y 좌표 값들을 싹 모은 게 치역인데 2분의 1은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서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빼고 전부 다요 라고 말하는 것도 말하는 방식이 좀 허락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x가 p보다 클 때, x가 p보다 크다 뭔 소리지? 요 k 값이 얼마냐에 따라 그림이 왼쪽 위로 시작해야 될지 오른쪽 아래로 시작해야 될지가 결정이 돼요. 왼쪽 k 값은 오른쪽 위로 시작이 돼야 될지 아니면은 그림이 이쪽과 이쪽이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할 거는 x가 p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p거든. 이 선의 x좌표가 그러니까 걔보다 큰 이 오른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면 이쪽이 오른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정해진 게 없어서 둘 다 상상하면서 문제를 읽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맞아요. x가 증가할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니까 y가 감소한다고 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증가할수록 y가 더 올라가니까 얘한테는 안 맞는 얘기인데 k를 정해준 게 없으니 이게 맨날 맞는다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상상의 범위를 이렇게 주셨으니 이 상상에서 모두 다 통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건 아닐 거고 k가 커질수록 PQ에서 멀어진다. 이건 중학교 때 좀 했던 건데요. k가 커질수록이란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 x분의 4처럼 이 위에가 커질수록 점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도 쉽게 이제 관찰이 되는 부분입니다. 점점 바깥으로 나가요. 이렇게 와이파이인가? 아무튼 그래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이니? 대칭이란 말은 거울에 비춘 듯. 네. 그래, 그거 들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 생각나나요? 네. 이거. 어떤 이제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유리함수가 그림이 그려지면은 이 유리함수는 1번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2번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대칭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꼭 1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중심을 지나가야 됩니다. 저기 PQ랑 PQ가 중심이니까 그걸 지나가는 직선이 기울기가 1이면 이라는 의도로 좀 말씀하셨고요. 정의역 치역이다. 자, 일단 그럼 한번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살짝 좀 빨리 하면 이제 여기가 x좌표고요. 여기가 y좌표가 돼요. 여기가 1일 때.
알고 있었니? 아니요. 근데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좀 기술이 늘을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벌써 정리 안 해도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생각의 속도가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빨라지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양수니까 음수인가? 3x x 마이너스 1 빼기 3 플러스 양수니까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된답니다. 아 미안해, 요거 내가 머릿속으로 지금 암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0에서 1 사이에서 그림을 끊자라는 겁니다. 1에서 3 사이에서 끊자. 정의역이란 커튼을 마치 열어두는 것처럼 0에서 1 사이에서만 커튼을 열어두자라는 뜻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가 이제 x좌표가 여기가 x좌표가 0인 곳이고요. 여기가 x좌표가 1인 곳이거든요. 일단 그 사이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라는 뜻이고 1에서 3도 1이 여기고 3이 한 이쯤 되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잘 관찰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즉 이 사이에서는 말이지 라는 얘기로 좀 변하거든요. 저 회색 사이에서는 최대가 얼마? 끝이 없어요. 영원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는 따로 없다. 최소가 얼마? 끝이 없어요. 영원히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역은 여기 3이란 높이를 제외한 모든 게 다 있다라는 뜻으로서 3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는데요. 아, 참, 틀렸다. 이제 보니까 여기서 끊겼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밑으로 못 내려오네요. 이제 보니까 계산을 너무 쉽게 봤네. 여긴 취급을 안 할 거니까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의 아래쪽 끝과 위쪽 끝을 말하는 게 치역이거든요. 그럼 자, 3이 들어가면 이 식에 3이 들어가면은 2분의 9, 8, 4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y좌표가 4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4 위로 다 된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1인데요. x좌표 1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 1 들어가면 1이 아니라 참 0. 0이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여기 0이 들어가면 1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높이가 여기가 1. 3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 높이니까 y좌표랑 비추는 거야. 3보다 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 밑으로는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작은 곳에 있는 게 전부 다 치역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값은 4보다 크거나 같고요. y값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파란색으로 구한 범위와 그리고 이제 빨강색으로 구한 범위를 같이 써주는 거죠. 이 범위에서는 그림이 존재합니다. 라는 의도라고 받아들여줘도 괜찮겠어요. 치역은 누구다? 4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같아도 된다 입니다. 여기 는이 있기 때문에 같아도 된다라고 생각해도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함수 y는 이것의 정의역이 치역과 똑같다 일 때 상수 ab의 곱을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네, 정의역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하면 정의역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거 되어서는 안 되는 x값은 1이란 뜻이니까요. 즉 a가 1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정리를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 빼기 x 더하기 a라고 하고 빼기 x 더하기 a를 쓰면 여기 빼기 b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b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빼기 b를 써주고 그럼 마이너스 ab가 나오는데 4가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ab하고 더하기 4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빼기 b 더하기 빼기 x 플러스 a에 ab 플러스 4다 이렇게 해놓고요. 요게 바로 요게 바로 이거죠. 사실은 여기가 이걸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해서 이걸로 바로 결정을 내려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정의역 치역이 저렇게 나온 걸로 봐서 저건 확실히 중심점을 알게 해주는 거네. 여긴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좋아 좋아. 그래서 여기 빼기 1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k하고 플러스 1로 적는 거예요. 이게 곧 이거를 반영한 거고 이게 이걸 테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서 뒤에 4가 나오도록 해주다 보면 k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니?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답니다. 끝. 어렵진 않았니? 아이고, 팔이 아프다. 정의역이 이렇습니다. 함수의 최소값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제 그 빼기 2, a가 중심을 갖는 그런 함수고 여긴 양수니까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대충 눈치가 좀 채지나요? 네. 그렇다면 공부 좀 이제 슬슬 한 거죠. 빼기 2, a가 있고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정의역이 빼기 1에서 2 사이라고 했으므로 빼기 1은 여기쯤이거든요. 2는 여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놔야 될 그래프는 이거예요. 자, 거기를 이제 보라는 거야. 정의역이 이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보고 얘기하자라는 뜻이니까 이때 최소가 바로 2에서의 값이거든요. 최대는 빼기 1에서의 값일 거예요. 오, 잘 됐다. 2를 집어넣으면 빼기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 거죠. 오, 해볼까? 그러면 저 식에다가 빼기 4분의 3은 y좌표에 2는 x좌표에 집어넣어주면 a가 나오죠? 그럼 a가 얼마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해서 a를 찾는 기술도 있단다. 이게 이제 그 개인마다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 풀이가. 근데 누구도 틀린 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풀이를 보고 나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되게 좋은 마음인 거야.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교재랑 비교해 보기도 하고 너의 풀이를 한번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제안해 보기도 하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런 거 되게 좋은 활동이야. 그래서 쌤이랑 수업하는 동안 한번 그런 거 마음껏 해봐. 요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자, 요거는 이와 같은 식에 들어가도 되는 점을 모은 집합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건 그 그래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 저 그래프 그리게 되면 2분의 x1 이렇게 될 테니까요. 또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 직선에 들어가도 되는 점을 모은 것입니다. 즉 이 직선의 그래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건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난다? 0,1을 꼭 지난다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0,2가 중심이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이쿠야. 내가 왜 기운이 빠진지 알았다. 배가 고프다. 왜 그러지? 밥 먹었는데. 정신없는 행동하는 거 봐. 아휴, 잠깐만, 미안해. 교집합이 없어야 되죠. 근데 직선이 0,2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선 이거와 교집합이 없대죠. 파란 게. 그 얘기는 직선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럼 이 A라는 기울기가 만들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양수 전부 다인 거 아니야? n 양수 0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 네. 허무하다. 뭐야? 그림 한 방에 다 끝나네.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해하고 외우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은 분명히 외우겠지만 대부분은 분위기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건 미리 얘기해 두겠습니다. F를 한 번 적용한 것은 F이다 그랬고요.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F의 F는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F를 두 번 적용한 거다. F를 두 번 적용하고 나서 한 번 더 적용하게 되면은요. F를 총 세 번 적용한 거다. 그런 얘기로 이제 즉 그러니까 F 하란 얘기죠. 여기는
F 하란 얘기고 F의 11은 11번 하란 얘기잖아. 아, 물론 네, 알아는 들었는데 11번을 해도 되나? 막 이런 의구심이 좀 들 거예요. 근데 이 계통의 문제들은 전부 다 규칙성이 대부분입니다. 즉 11번 하기도 전에 규칙이 나와서 11번 안 해도 결과를 알게 되는 거란다. 일단 갑시다. 10을 넣겠다야. x 자리에 여기다 10을 넣겠다라는 뜻이니까요. 아, 10을 넣어야 되겠다. 10을 넣겠다. 그럼 함수에 집어넣어. 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는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한 세트인 거예요. f를 한 번 거쳐서 나온 결과가 10분의 9이다. 그 다음 단계로요. 다시 한번 와우. 다시 한번 f를 또 한 번 거쳐서 나온 결과는 10분의 9를 여기다 한 번 또 집어넣는 거죠. 얼마게? 응? 크게 얘기해. 괜찮아. 얘기 안 하는 거 봐. 자, 10분의 9에다가 천천히 10분의 9 마이너스 1 하게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0분의 1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이라 하면 되겠네요. 내가 물어볼 때 빨리 대답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재촉해서 미안해. 원래 내 타입이 아닌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자, 갑시다. 요것도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이런 거야. 근데 뭐가 될 것 같은데. 빼기 9분의 1에다가 그럼 10이다. 야스, 나왔어. 세 번 적용했더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잖아. 지금부터는 이제 한 번 하면 이렇게 다시 돌고 도는 거야. 근데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만 하면 돼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한 번 한 후, 두 번 한 후, 세 번 한 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 후,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한 후니까 11번 한 후에는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다 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머지를 잘 관찰하면 되죠. 11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여기에 줄을 서게 될 것 같아 해서 찾는 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다음에 24번. 이것도 2012번 하래. 방금처럼 하면 되긴 한데 식이 일단 있어야 돼서. 자, 중심을 보니까 대뜸 중심이 2,2예요. 그러면 y는 x-의 k 플러스 2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가 1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미안, 내 추측이라 a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점도 일부러 두 개, 0,1과 1,0 주셨어요. 그럼 0,1과 1,0 여기다 다 대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무난하게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대충 느낌이 오니? 그래서 A와 K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열을 쫙 이어가지고 규칙성을 좀 찾아주길 바라겠습니다. 또 나왔다. 이제 역함수 얘기인데 이제 아까랑 테마가 틀려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세상의 모든 함수는 뭐 특별히 나쁘지 않으면 1대1 대응이 되면 역함수가 반드시 존재하죠. 역함수를 찾는 방법은 x와 y의 자리를 좀 바꿔라 였습니다. 아이고 y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x 곱하기 ay 플러스 b는 cy 플러스 d가 될 테니까 나 지금 y눈으로 정리하려고 이게 이제 이미 얘는 역함수인 거는 맞지만요. 정리를 좀 해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ax 빼기 c의 y는 d 마이너스 bx입니다. 그럼 y는 ax 빼기 c 분의 d 빼기 bx가 되는 것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끝이야. 역함수를 구한 거네? 예, 역함수예요. 함수와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요. 요거는 b와 c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거고요. 아이고, 이걸 앞으로 넣을까? b와 c의 자리가 바뀌어 있다는 거. c죠. 부호도 바뀌었네? 네, 그렇답니다. 역함수 만드는 거 어렵지 않구나. 이 사선으로 돼 있는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주면 됩니다. 요 사람 둘 BC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서 자 갑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3이 있고요. ax 더하기 0이 있는데 역함수는 3과 a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죠. 이게 뭐야? 3x, 2x 빼기 이렇게 개수만 바꾼 겁니다. 그렇구나. 네, 생각해 두고요.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2x 더하기 3분의 ax가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빼기 3이면 a도 빼기 3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밑에를 보고 대답을 해도 괜찮을 것 같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괜찮았니? 네. 끝. 허무하네. 근데 이 공식이 되게 쉬워서 얘만큼은 아마 좀. 자,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저것도 뭔가 모종의 암시가 있지 않나요? 역함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 바꾸면서 부호도 바꾸는데 그럼 6x 더하기 5와 3x 더하기 6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는 6이고 A는 6이고 B는 5다. 아, 뒤로 갈수록 좀 부담이 없어. 되게 괜찮아요. 좀 볼만했니?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고요. 책의 그 개념서 앞부분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문제를 풀면서 개념 수업을 한 것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뭔지 좀 짚어주면은 일단 평행이동이 가능한가? 평행이동 후에 서로 똑같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거 하는 게 이제 개념서 앞에 없어서 문제 푸는 동안 같이 좀 정리했었고요. y는 무슨 거 x 플러스 k 또는 y는 빼기 1 x 플러스 k 요런 거에 대해서 꼭 대칭을 이룬다는 것, 기울기가 반드시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거를 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함수 이야기는 뭐 별도의 공식은 아니구나. 예, 한 요 정도를 한번 다시 정리해봐. 다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누가 중심이다? P, Q가 중심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잘 기억해. 그동안 여기가 1이었거든. 근데 여기가 1이 아니면 고려해야 돼. 이만큼을 다 생각해서 만든 부호가 플러스이면 그림이 오른쪽이 왼쪽 아래. 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이너스이면 그땐 이쪽과 이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